해야 되는데. 네, 오은혜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은혜입니다. 예. 피드백 타임 시작합니다. 예. 네, 남성 양승우님. 이게 이분 아이디인가 닉네임 보다. 아이디인가요? 네. 예. 오후 6시 10분 현재 국회 청원 사이트 접속이 어렵습니다라고 대단하시군요. 남겨주셨습니다. 노빠꾸님께서 트래픽 초과인가 봅니다. 청원 사이트. 조금 대기를 해야 될 정도로. 접속이 안 되는군요. 네. 국민들의 어떤 네. 마음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예. 2190님께서 오늘 저녁은 아파트에서 30분 선착순으로 구매한 아구찜이 배달 옵니다. 예. 야근 안 하고 칼퇴근 예정이에요. 맛있게 먹고 살 안 쪄야지. 예. 맛있게 드시면 0칼로리입니다. 아시죠? 네. 맛있는 저녁 드시길. 금요일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즐겁게. 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건 맞아. 식사는 맛있게 하십시오. 맞습니다. 다 먹고 살자고. 그렇습니다. 네. 예. 어떻게든 끝까지 예. 버티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뉴스 시작해 봅니다. 예. 대한민국 헌법 53조 2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이 제의 요구권을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거부권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관련해서 오늘 법무부 대변인실에서 기자들에게 공지를 냈습니다. 예. 앞으로 언론 기사에서 대통령 거부권과 제의 요구권이라는 용어가 혼재돼 사용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엔 거부권이란 용어는 없고 제의 요구권만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의 요구권으로 써달라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법무부의 이런 설명? 아니 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하고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홍길동 얘기. 거부권이라고 왜 자꾸 다르게 불러달라고 조르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요. 이게 이런 거겠죠. 네. 법률이 올라왔는데 거부하니까 거부권이라고 부르면 국민들도 알아듣기 쉽고 하니까 거부권이라고 부른 거니까 네. 제2요건 자체가 올라온 법안에 대해서 제의 요구해달라면서 대통령이 거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거부권이라고 부르면 국민이 이게 거부권이구나. 근데 법무부에서 왜 자꾸 이걸로 써주세요 하고 국민들이나 언론한테 조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네. 거부권을 쓰지 않을 때 자꾸 써서 혹시 국민들이 그 얘기를 좀 너무 거부란 말을 싫어할까 봐 그런 것 같은데. 용어를 좀 바꿔달라. 예. 부드럽게. 근데 용어는 네. 바꿔도 그거죠. 뭐냐면 거부권을 정상적으로 쓰면 누가 거부권이라고 해서 뭐라고 이상한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쵸. 거부할 만한 법안에 거부권이라고 쓰면은 네. 그건 거부권 썼다고 칭찬하겠죠, 국민들이. 근데 네. 용어만 자꾸 바꿔달라고. 이거 법학자들도 말이에요. 오늘 제 후배 그러니까 네. 뉴스 바사삭 진행하는 앵커가 물어봤대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장영수 고대 헌법 교수님한테. 그러니까 이분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법률안을 거부하니까 국회에 제의를 요구하는 것이고 용어 자체를 쓰지 마라. 이건 좀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닌가 싶어. 네. 그리고 또 로스쿨의 어떤 한 교수님은요. 거부권의 기원이 비토 파워를 우리나라로 비토가 거부예요, 그냥. 그러니까 왜 이런 어떤 법무부에서 직접 나서 가지고 네. 이런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데 자꾸 왜 그러겠어요? 어떤 행정부가 또 대통령실이 하는 행위 자체에 네.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그 용어 자체를 가지고 네. 자꾸 문제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가 답을 줬던 것 같아요. 법무부 예. 관계자가 이 제왕적 군주 시대에나 있던 거다. 예. 지금 제왕적 군주 시대에나 일어날 법한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실 대한민국에 거부권을 14번 수없이 남발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도둑이 재발절인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리죠? 예. 자기 눈은 가릴 수 있겠죠. 하늘은 가릴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예. 국민들을 뭘로 보고 이거 뭐 제2요구권이라고 한다고 해서 뭐 거부권이 뭐 동의권으로 다르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잠깐은 마음 편하긴 해요. 이렇게 눈 가리면. 잠깐. 이거 용어 바꿔달 게 아니라 거부권은 조금 신중하게. 그렇습니다. 예. 국민들이 정당한 거부라고 느끼는 걸 거부하면 그렇죠. 이 거부권이라는 말이 왜 거부감이 들겠습니까? 이 거부권이란 말이 법무부에서 판단하기에도 너무 거부감이 든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자꾸 바꿔달라고 조르는데 네. 거부권을 정당하게 쓰면 거부감 없습니다. 보면 자, 앞으로 언론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부권이라고 쓰는지 제2요구권이라고 쓰는지. 네, 거부권
이상 없다, 별 문제 없다라는 헌법학자들도 얘기했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헌법 교수님의 어떤 네. 사견인데 하여튼 네. 뭐 거부권과 제2요구권을 번갈아 쓰겠습니다. 저는. 예. 네, 전 거부권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어제 여의도에서 해병대 특검 반대 국민대회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해병대 예비역 단체들이 해병대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라고 주장을 한 건데 이 자리에 국민의힘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해병대 출신 방송인 김흥국 씨가 한 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발언 일부를 소개하면 저도 공인이고 연예인이고 누군 못지않게 앞장서고 싶지만 좌파 쪽에서 매일 공격한다. 가장 가슴 아픈 게 대한민국 해병대에 가짜 해병이 있고 좌파 해병이 있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다. 이 말이 진짜 충격적인 것 같아요. 가짜 해병, 좌파 해병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 이분이 김은국 씨가 저도 어릴 때 또 호랑나비라는 노래 불러서 네. 왜 이런 어떤 제가 듣기에는 네. 제가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만 제가 듣기에는 왜 이런 말이 잘 안 되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 왜냐하면 나는 우파 지지자다 이것까지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 그럼 나는 우파 지지자고 나는 보수주의자다 이렇게 하는 거야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안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 옳음과 그름을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네. 뭐 무조건 가짜 해병, 좌파 해병 이런 어떤 꼬리를 붙여가지고 자기의 논리를 정당화하려는 건 정말 안 좋은 자세 같아요. 그렇죠. 좌파 해병은 그럼 가짜 해병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당신은 당신이 옳다고 생각했을 때 나를 공격하면 네. 난 이러이러해서 제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딱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떤 논리가 없으면 너 옛날에 특히 너 빨갱이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네. 밑도 끝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뭘 공격하면 그 별로 싫어하는 그 입장에는 별로 싫어하는 어떤 타이틀 딱 갖다 붙여가지고 어떤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비난을 해버릇하면 이게 사회가 점점 더 이상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짜 해병과 좌파 해병이란 게 지금 진상규명 요구하는 해병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정말 이건 말도 안 되죠. 이 한 해병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말입니다. 네. 해병의 죽음에 대해서 그 어이없는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면 가짜 해병인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안타까워하면 또 좌파 해병이고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하면서 갑자기 가장 본인의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게 맞지가 가장 않죠. 해병을 정치화시키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쵸, 아니 어떻게 그쵸. 해병의 죽음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요? 난 이분에 대해서 뭐 별로 어떤 평가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요, 저는. 네. 이런 식의 어떤 대응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비난한다고 해서 네. 나를 비난하는 거는 이러이러해서 그게 대화죠. 근데 여기다 자기를 비난한다고 해서 그 정말 어떤 분들은 자기의 계급을 무릅쓰고 그렇죠. 자기 어떤 막대한 손해를 무릅쓰고 진실을 얘기하려는 사람들을 가짜 해병이나 좌파 해병이라고 규정을 한다는 건 해병대 입장에서 보면 선배로서 이게 가당치 않은 일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너무 뻔뻔한 기조가 이런 분들이 이제 와서 마이크를 잡고 언론에도 나오고 하는 이런 기조로까지 이어진다는 게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이분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 해병대의 욕을 먹히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근데 뭐 이분이 해병대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을 맞아요. 겁니다. 예. 네네. 자, 다음 뉴스는 가나의 전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SNS에 한국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예. 저 깜짝 놀랐는데요. 이 뉴스 보고 존 드라마니 마하마 전 가나 대통령이 박경식 주 가나 대한민국 대사관을 만난 소감을 올리면서 박 대사를 만나 영광이었고 가나의 부채를 탕감해 준 데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했다. 한국의 가나 부채 탕감은 아주 이 어려운 경제 시기에 예. 우리의 부채 구조 조정 노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윤 대통령 올해 서울에서 열린 한국과 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도 가나 대통령과 별도로 정상회담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0억 달러 수준의 공적 개발 원조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 그리고 140억 달러 규모의 수출 금융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요. 예.
최근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 구제하자 하니까 세금 없다고 해서 딱 잘랐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부채를 탕감해 주기에도 부족할 판에 가나의 부채를 탐감해 준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화나셨군요. 또 더듬으시는 거 보니까. 지금 너무 이제 뉴스가 너무 당황스러워. 가나로 혹시 뭐 10,000명이라도 준비하고 계시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아니 이 어떤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우리 경제가 괜찮고 할 때 공적 개발 원조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과연 네. 아까 말씀하신 지금 세수 형편이나 재정 적자 규모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가나나 아프리카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추상적인 원조를 할 만한 상황인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국민한테도 어떤 동일한 어떤 잣대가 좀 적용되면서 맞아요. 이러면 너무 좋을 텐데요. 오늘 하프타임 답답하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비 많이 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오연혜 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